가을이 되면 반시가 생각난다. 청도에 가고 싶다. 2014 청도 반시축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도 야외 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 없는 청도 반시의 맛과 멋이 넘치는 2014 청도 반시축제에서 만나요. 제2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개막했습니다. 군위군 화분마을 축제가 28일 열립니다. 봉화송이 축제가 30일까지 열립니다. 경북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제2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25일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백선기 칠곡군수,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장, 이영우 교육감과 도내 시군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평화의 큰 물결 인간 띠잇기, 평화의 동전밭 기부 행사로 화합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대축전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전시체험, 문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평화를 소재로 한 영상 전시관 등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피스돔 야외 전시장, 낙동강 방어선 체험존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연계 행사로 낙동강 전투 전승 행사, 경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호국로 걷기 체험 등이 펼쳐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4일 2014 영주 선비문화축제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의 총괄개요 및 단위행사별 세부 추진계획, 행정지원계획, 진행 단계 점검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선비의 고장 영주의 선비정신과 문화적 자부심을 알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대를 소통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들이 공존하는 문화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는 10월 23일 선비문화축제 고유제를 시작으로 선비문화의 본향 유래 및 영주 선비 소개, 선비의 생활과 선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한시 백일장, 전국 유림 지도자 대회, 회원 안양선생 선양 국제학술대회 등이 열릴 계획입니다. 군위군 화분마을 축제 화분화 가을놀자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경북도가 선정한 색깔 있는 마을 축제로 지정된 화분화 가을놀자는 구 산성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와 다양한 이벤트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을 축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추억의 학교 가기, 가지가지 체험놀이, 특별 공연 순으로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추억의 사진관에서 기념 사진 찍기, 민속놀이 재현하기 등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가 진행되며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민요, 전통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마을 도처에 자리해 있는 다양한 삼국유사 이야기 벽화들과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예쁜 간이 여긴 화분역, 새롭게 단장한 급수탑을 구경하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칠곡군 호국평화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군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와 칠곡군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호국과 평화, 지역 관광자원을 주제로 지난 8월까지 1,020점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과 가작, 장려, 입선 등 총 116점이 선정됐습니다. 금상의 영예를 아는 신문기 씨의 작품 벽화는 미군 부대의 벽화와 철조망의 조화로 공모전 주제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상작들은 2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2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기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의성군이 독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잠자는 책 서로 바꿔 읽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의성군 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 지부는 9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최근 의성문화회관 마당에서 이틀간 새마을 알뜰도서 교환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 알뜰도서 교환 시장에는 2014년도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500권을 비롯한 다양한 도서 1000권을 비치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읽고 나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오면 책의 발간 연도, 보존 상태, 주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ABC 등급으로 구분 접수한 후
원하는 책을 1인당 2권 이내에 신간도서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봉화군 보건소가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소를 운영합니다. 무료 대여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원 1인당 2개 품목까지 대여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용품별 대여 기간은 조금씩 다르며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 4층 대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봉화군 보건소 소장은 출산 육아용품은 사용 기간이 짧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기에 부담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이를 선별 대여해 줌으로써 육아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보건소는 현재 보행기 등 15개 품목, 83개 출산 육아용품을 준비하고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화 송이축제가 27일부터 30일까지 봉화읍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개막식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송이 가요제, 7080 콘서트, 공민항 행차 재현 등 국민과 관광객을 함께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송이 작황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지난해보단 출하량이 많아 봉화 송이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참가단 모집을 끝낸 송이 채취 체험은 축제 기간 하루 2차례 열리며 참가자 1인당 송이버섯 한두 개를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한 송이는 산림조합 공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천 근대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학술 용역보고회가 25일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용역은 영천 출신인 왕평, 백신혜, 하근찬 3인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가요사 및 문학사에서 3인이 차지하는 문화적 가치와 작품 세계를 집중 재조명했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으로 문화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브랜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근대 문화의 생산지로서 영천을 발견하고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학술 용역보고회는 문화예술 관련 소속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했습니다. 플로리스트 손영애의 작품전이 25일 영천 상공회의소 1층 로비에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한명동 영천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원기업 대표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연한 것의 뜻밖의 발견이란 테마로 지역의 대표적 산업들을 소재로 그 안에 피어나는 산업적 융성과 인간의 예술적 의미를 더해 플로리스트와 여러 기업과 연계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산업과 문화예술이라 해서요. 어느 날 우연히 기업 홍보 정시간을 상공에서 홍보 정시간을 들렸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금속이든지 제품이든지 또는 섬유 등을 보면서 이거 기업과 한번 문화예술을 한번 해봐야 될 때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시 작품들은 모두가 수작업으로 이뤄지면서 한 개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여일 이상 걸릴 정도로 테크닉과 공을 들인 작품들로 마련됐습니다. 경북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24일 경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준하경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 주한 베트남 부대사와 필리핀 영사, 다문화 가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다문화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다문화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모범 다문화 가족 표창, 축하 공연, 시군 다문화 가족이 참여해 재능과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과 명랑운동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아시아 7개국 홍보관,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동고동락 사진전, 다문화 음식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준하경 부지사는 선진 다문화 정책과 이해와 소통이 밑바탕이 된 진정한 다문화 사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경산시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지역을 찾는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경찰,
복지노동과 산업환경, 법률 상담 등 12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상담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상담조사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복지 분야 상담사도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개인 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